네, 지지부진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과연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과 오후장 포인트 또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터닝 포인트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후장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 하나씩 보면서 얘기하죠. 첫 번째는요. 그러게요.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트럼프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금리도 올라가고 변동성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대선까지의 기간들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잘 활용을 혹은 대응을 할까요? 하창은 본부장님. 네, 일단은 요거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를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금 최근의 시장 자체는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수급이 특정 산업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나는 트레이딩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 뭐 수익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을 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했을 때는 시계열을 조금 잡아놓고 최대한 좀 나눠서 하시는 좀 스텝을 천천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관망하시는 날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변동성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일단은 의사결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최근에 기조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장에선 해리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뭐 거의 대부분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은 강한데 이게 이제 대선 물론 펜실베니아 쪽에서의 변수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쪽으로 많이 우세한 것도 많고 뭐 19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긴 합니다. 다만 대선의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대선 관련 주로 접근하시는 거는 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꼭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내가 누려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공통분모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쪽, 뭐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정도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원전이라든지 조선방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슈가 같이 엮일 수 있는 쪽들 그리고 산업의 성장이 애초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었던 쪽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는 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이 좀 한정 특정 당으로 좀 쏠리는 산업군은 배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이제 금일 미국장이 좀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그 안에서도 뭐 유틸리티라든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나 뭐 통신주 이런 경기 방어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 쪽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금융지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꽤 강한데 지금 시점에서 좀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조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쪽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20년물이 4.23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일 이제 간밤에 있었던 20년물 국채 하이힐드도 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장외 채권으로 채권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투자하시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내가 시장보다 아웃퍼폼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만 딱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자신 있다 하시면 배팅에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하시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 미국 대선 이슈 말고도 국내 이제 외국인들 매도 수급이라든지 혹은 또 이제 원화 약세, 뭐 우리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도 사실 좀 변한 게 없습니다. 기대감이 사실 높지 않다는 말씀인데요. 시장 전략은요? 네,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본다면 여전히 답보, 횡보,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0월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 출연할 때마다 10월의 캐치프레이즈는 장단기 바벨 전략입니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10월을 시작했습니다. 10월 7일 코스피 종가가 2610이었고요. 어제 우리 시장의 코스피 종가가 2599.62포인트, 그러니까 2600이었습니다. 결국엔 제자리 걸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단기 바벨 전략을 말씀드린 이유는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규 자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신규로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시속 게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단기 바벨 전략이란 장기 성격의 종목, 시총이 큰 종목들에다가 덜컥 비중을 크게 실어 나왔을 때는 지금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재미없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격의 종목에는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단기 성격의 종목에는 적극적인 트레이딩, 수익을 줄 때 따박따박 챙겨갈 수 있을 정도의 단기 성격의 종목에는 적극적 트레이딩을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왜냐? 시장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재차 촉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북한의 파병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한반도 리스크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 드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시장인데요. 단기 매매를 하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은 단기 트레이딩에도 통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섹터와 상관없이 단기 매매를 조금 보실 수 있을 만한 활발한 움직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LK삼양, 셀비온, 콘텐트리 중앙, 코치테크놀로지, 여기 단기 모멘텀을 우리가 능력이 된다면 참여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략부터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격차를 더 벌릴 것인가? 역대급 실적이 나왔죠. 그리고 장 초반엔 역시나 이제 좋은 뉴스에 매도가 나오면서 약세로 갔다가 지금은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 전환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2% 마이너스입니다. 하창은 본부장님, 역시나 하이닉스의 실적으로는 확인이 된 건데요. 하이닉스의 독주, 삼성전자와의 다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한동안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3분기까지 좀 발표가 되려고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이제 콜통과 이후의 대량 수주들이 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유료 기사에서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내년 6월까지 뭐 12단 관련된 부분에서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삼성전자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글쎄요, 이제 HBM 쪽에서 어쨌든 빠르게 진입을 해야 삼성전자가 그 격차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마 TSMC와 엔비디아가 한번 좀 삐끄덕거린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블랙엘 칩에 대한 문제가 뭐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긴급 생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1.5배가 비싸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내용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칩이 그렇게 가격을 50% 마진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많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에 이런 HBM에 대한 독주는 뭐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수출입 통계 데이터, 수출입 통계 관세청에서의 그런 보고서를 보셔도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HBM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단가나 이런 흐름들이 좋아졌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지금 가장 핵심으로 부각이 되는 게 뭐 엔비디아와 그다음 그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프리미엄은 좀 한동안 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야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1%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미국장이 좀 지금 이제 미니 선물로 보면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좋은 기조로 넘어가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꽤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하이닉스에 대한 뭐 시장에서 기대감들 또 외국인의 수급도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허관석 위원님은 어떠세요? 이제 사실은 지금은 또 소부장은 오히려 조금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제 관심이 가다 보니까 소부장들은 또 조금 관심권에서 멀어진 듯한 생각도 드는데요. 반도체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실망감이 있을 때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공략 지속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가 제자리 걸음이고요. 대형 반도체에 있어서는 종목을 보고 그리고 실적을 보고서 대응하는 시점은 지났고 지금은 시총 상위주들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외국인 또는 기관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 거래 대금이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해 보아야 될 때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자금 유입이 있어야, 거래 대금 증가가 있어야 지수의 반등도 있을 텐데 지수의 반등이 나오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하락하는 듯 싶다가 다시 양전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점은 하방 지지력에 대한 확인은 되었다라는 정도의 재료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줄곧 반도체 조정 시에 중소형주 단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를 보시고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 단을 보시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CXL 그리고 CXL하고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이나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럼 지난번 반도체가 반등할 때에도 YC캠이나 JNTC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YC캠, JNTC, 네오셈, 이수페타시스 이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담아놓는 전략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전략들 뭐 놓을 수 없고 계속 우리가 반도체를 또 쥐고 얘기를 하고 밀당을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네, 바이오. 그러게요. 뭐 큰 부러짐은 없죠. 그러나 이제 조정은 있으면서 조정 받는가 하면 또 가고, 네, 오르는가 싶으면 좀 밀리고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탄력은 둔화됐는데요. 오늘도 보면 유한양이 4% 오르고요. 또 바이오텍들도 알테오젠, 리가캠가에요 2% 정도 상승세를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이제 어떻게 어느 쪽에 집중하면서 가야 돼요, 허반석이님? 성동격서라고 예전에 예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가면 바이오가 쉬어가고 바이오가 올라가면 반도체 2차 전지 안에서도 시소 게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이야기가 10월 내내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의 중심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는 2차 전지가 어제 좋았고 반도체 SK하이닉스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약바이오가 그 사이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온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쉬어갈 때 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았더니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래도 좋은 성적을 냈던 종목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이 오르면 다른 곳이 내려오는데 다른 곳이 내려왔을 때 잡을 만한 종목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바이오주 안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미중 분쟁 그리고 미국이 다른 글로벌 국가들을 상대로 뭐 여러 가지 주둔비,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한 번 더 생물보안법과 관련한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더라.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까지 남아있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벤트 드립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본다면 여전히 바이넥스, ST팜, 삼성바이오로직스, Y바이오로직스 정도로 한번 축약을 해보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가능한 바이오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이벤트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볼 때 제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셀비온이라는 모습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참고해 보신다면 제약바이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하다. 오늘 방송 말미에 제가 가져온 원픽에도 제약바이오에서 골랐으니까요. 이 부분도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또 관심 종목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이제 사실 많이 올랐죠. 오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섹터입니다. 바이오에 이어서 다음은요. 네, 오늘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현대차가 또 실적 발표하죠. 기아하고 오늘 보통 오후 2시쯤 실적 발표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지금 2.9%가 밀려 있습니다. 실적도 발표 안 했는데 실적이 뭐 굳이 나쁠 걸로 봐서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어제 올랐나요? 기대감이 있고 사실 또 못 가는 섹터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하창원 부장님. 네, 맞습니다. 뭐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부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부 하향 조정을 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은 뭐 IPO, 인도 IPO에서 사실 그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여야 이게 현대차도 조금 들썩들썩 거릴 텐데, 뭐 처음에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상장된 이후에 사실 그렇게 뭐 시끄러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군들에게 조금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좀 시차도 일부 좀 존재하죠. 현대차 최근 리포트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11월 중순 이후로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일부 시차가 좀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를 단연 관심 있게 보긴 하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접근할 이유는 크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기 위해서라도 현재 주가가 조금은 더 빠지는 것이 좀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긴 하겠지만 저는 그 이후에 같이 나올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는지가 결국에는 주가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22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좀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주 환원이 꽤 높아져서요. 어떻게 보면 뭐 가을 되면 배당주들 막 고르고 그랬는데요. 사실 배당주에 현대차, 현대기아는 그렇죠. 네. 배당률이 높습니다. 자동차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슈 4가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후장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은 리가캠바이오를 9월 중순에 말씀을 하셨군요. 뭐 엄청난 상승을 리가캠바이오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오늘 관심주 말씀해 주십시오. 네, LCD 현대 마린 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좀 가파르게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호실적 나왔죠. 매출 예상치가 3,700억 원대였는데 뭐 매출 같은 거 4,600억대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77억에서 한 800억 정도로 꽤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의 이런 힘센이라고 해서 암모니아성 관련된 그런 엔진이 있습니다. 그 비중이 향후 이제 한 4-5배 정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이고요. 또 관련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ASP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상승 기조가 상당 부분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게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11월 8일에 락업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아니라 이제 좀 악재를 해소하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락업 물량을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제 11월 8일 이후에 락업 물량 풀리고 나서의 흐름을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본업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관심주였고요. 허반석 의원님은 바이오 얘기하시면서 바이오 가운데 한 종목을 관심주로 예고를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그 전에 오파스넷 수익률 확인하고요. 9월 26일에 말씀하신 오파스넷은 최고가로 13.5%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관심주요? 네, 바이넥스입니다. ST팜 바이넥스 줄곧 말씀드려왔고요.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 단기 트레이딩을 하다가 많이 지쳐있고 적극적 단기 트레이딩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고 나는 왜 잘 안 되지라고 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데가 막 시끄러울 때 나는 여기에다가 뭐 22,000원 아래에서 매직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추세선 긋는 방법을 화면 공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분기 1월 말 기준의 저점에서 시작하는 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라인이 오늘 현재 시가 또는 어제 종가 부근까지 라인을 연결시켜 본다면 그 구간에서의 추세선, 중심 추세선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중심 추세선이 그간 줄곧 깨지지 않고 혹은 이탈했다가도 바로 61선 언저리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본다면 1차 목표가를 25,500원까지 한번 올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그리고 생물보안법 미중 갈등 속에서의 수혜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25,500원, 손절가 2만 원입니다. 허반석 의원의 관심주는 바이넥스였습니다. 오늘장, 오후장 투자 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